직업방송이 준비한 IT 관련 취업 프로그램 이직업 이취업 프로그램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네, 대한민국 IT 산업에 이 한 몸 바치겠다 하는 모든 구직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IT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두 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엔터웨이 김기경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IT 산업 관련 뉴스를 전하는 시간이죠. 알아보자 IT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IT 업계의 뉴스와 핫 이슈, 업계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조영주 캐스터가 IT 산업 이슈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알아보자 IT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드디어 공개된 애플워치에 관한 소식입니다. 바로 내달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애플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일 샌프란시스코 예바부에나 센터에서 애플워치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의 CEO 팀 쿡이 창업자 스티브 잡스 없이 5년 만에 애플의 첫 번째 새 브랜드를 선보인 건데요. 자, 애플은 앞서 지난해 9월 애플워치를 소개하면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요. 애플워치는 우선 앱을 탑재했고요. 아이폰과 통신이 가능합니다. 또 이 피트니스 기능이 있다고 하고요.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비롯해서 일정 관리와 알림, 또 심박수 측정,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또 그것도 모자라 아이폰 음악 재생을 컨트롤하는 리모트 기능도 추가된 모양입니다. 자, 애플워치는 기본형 애플워치, 또 일반형 애플워치 스포츠, 고급형 애플워치 에디션 이렇게 세 종류로 출시된다고 밝혔는데요. 크기는 38mm와 42mm 두 가지로 출시됩니다. 가격은 $349, 한화로 약 39만 원부터 시작된다네요. 4월에 출시될 예정인 애플워치, 이 애플워치의 등장으로 그동안 주춤세였던 스마트워치 시장이 극적인 순간을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첫 등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얼마 후면 직접 만나볼 수 있겠죠? 이번에 두 번째 뉴스 만나볼게요. 자, 앱 하나만 만들면 이통3사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SK텔레콤과 KT, 또 LG U+ 등 국내 통신사들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이 통합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이 세 곳 이통사들의 개발자 센터를 통합하는 작업은요,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원스토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3월 말에는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회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자 센터가 통합되면 앱 개발자들은요, 하나의 앱만 만들어도 이통3사 앱 마켓에 모두 출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곳은 기존의 각자 다른 마켓에 세 가지 버전 앱을 개발해야 했던 수고를 덜어주게 되는 셈인 거죠. 그 외에도 인앱 결제, 또 앱 조회 등도 통합되게 되는데요. 3사 앱 마켓을 통합한 앱 순위, 또 상품 후기 등도 합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앱 개발자들은 벌써부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3월 말에 예정된 설명회가 끝나봐야 알겠지만요. 하나의 버전으로 이통3사에 모두 출시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이통3사 앱마켓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는 달리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용자들의 반응과 순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들은 이로써 이통사 구분 없이 다양한 앱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모든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 자, 이제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어찌됐건 이번 애플리케이션의 인프라 통합, 국내 앱마켓의 80%를 점유 중인 구글과 애플에 공동 대항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 우리 IT 구직자 여러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자 IT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애플워치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거는 차값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김 이사님 애플워치 구입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변에서 쓰시는 분이 아직은 없어서 네. 일단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제가 원하는 기능과 성능이 있는지 일단 살펴보고 네.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그 IT 기기들은 사실 사놨다가 그냥 장롱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살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권 기자님은 참 잘 사용하실 것 같은데. 옆에서 이 질문이 올까봐 있으신지요? 네. 관계된 일을 하십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애플워치 발표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 밤새 이제 이벤트를 보느라요. 이런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의무적으로 봐야죠. 네, 발표를 그렇죠. 하니까요. 네. 왜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를 안 보내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바르셀로나 이어서. 예. 네. 이번에서 발표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그렇게 막 와 놀랍다라는 느낌은 사실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9월에 발표했던 내용에 리마인드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다만 네. 하나 작년에는 그 가격과 출시 시기가 좀 안 나왔었습니다만 네. 이번에 이제 출시 시기와 가격까지 공개가 되면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던 거죠. 애플워치 관련돼 있는 그 전에 발표하기 전에의 그 루머가 대부분 다 맞아 떨어져서 뭔가 좀 한 방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조금 생각보다는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예, 실제로 그 안드로이드에서 나온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안드로이드 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안드로이드 웨어와 애플 워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웨어는 독자적인 디바이스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드로이드 웨어라는 운영 체제를 통해서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렇죠. 모토로라, 소니 이런 기존의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내놓듯이 네. 똑같은 방식으로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애플워치는 예전에 그 아이폰과 똑같이 애플이 모든 걸 하드웨어까지 다 제조해서 만들어 놓는 거니까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약간은 이 안드로이드 웨어의 안의 기능은 안드로이드 폰에 대해서 다 연동되는 기능들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조사가 이걸 내놓으면서 그 기능들을 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안드로이드 웨어 탑재 스마트 시계는 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오는 메시지 같은 걸 못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능이 좀 그렇죠. 중단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어서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그 애플의 지금 애플 워치와 아이폰까지 통합하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간에서는 애플워치를 금으로 입힌 그런 네. 럭셔리한 제품도 나온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게 시장에서 또 먹힐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기능은 제가 그렇게 그- 차이가 없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건 이제 저희 IT 기자들의 시점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비싸요. 네, 그쵸. 비싸겠죠. 너무 비쌉니다. $10,000 고가의 이상이면 1,000만 원이 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떤 스트랩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패키지로 나오는 거라서 프리미엄으로. 좀 더 네.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리고 근데 패션 업계에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애플의 브랜드의 가치를 한번 따져봤을 때 저희들이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보통 사잖아요. 남자분들 네. 시계 좋아하시는 네. 분들. 롤렉스에서 사고 또 여러 가지 그 브랜드 때문에 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손목시계 소시를 왜 봐요? 시계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5만 그 원짜리, 의미 이상이잖아요. 네, 10,000원짜리 이상의 시계도 시간만 확인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분되어 있는 건데 아, 그렇군요. 패션과 시간을 보는 걸 따지는 거라면 아마 IT 쪽의 시선이 맞을 겁니다. 네. 하지만 패션의 시선으로 본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팀 쿡이 애플워치를 발표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서도 스마트워치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네. 저희들은 항상 안드로이드 그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 스마트 시계, 스마트워치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발표할 때는 스마트워치라는 얘기를 안 하고요. 네. 시계의 경험을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경쟁 상대는 지금 기존의 패션 업계에 있었던 시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선을 좀 약간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작년에 이제 9월에 애플워치를 발표를 할 때 저희가 기자들 중에서도 IT 기자들은 많이 안 갔고 오히려 네. 패션지의 기자분들이 한 8, 오히려. 9명이 초청을 받아서 가셨어요. 아.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하고 좀 시선이 다르고 이거 그렇겠죠. 괜찮다. 이거 그래요. 괜찮다. 특히 네. 여성분들이 너무 이뻐요. 차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뒤에서 보면서 그래도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굳이 물어본다면 시장 전망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저는 그 시장 조사 업체 뭐 가트너나 IDC의 말을 좀 빌리겠습니다. 네, 제 네. 사견이 아니라 네. 잘 팔릴 거랍니다. 그렇군요. 사실 네. 의외네요. 최소한 뭐 1,500만 대 이상은 팔리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어. 가트너가 최근에 내놓은 데이터고요. 네. 발매되지 않기 전에 그렇게 내놨다라는 건 또 앞으로의 판매량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애플 브랜드의 파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사긴 살 겁니다. 근데 거기서 자신들이 원하는 기능, 아까 전에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원하는 기능을 찾았다면 계속 살 거고요. 네. 내가 원하는 기능은 하나도 없는데? 하면 당연히 안 사시겠죠. 네.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아마 판가름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시장의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IT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IT 대표 기업 분석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IT 대표 기업 분석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IT 산업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직업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전 세계 차량 중 5대 중에 하나가 커넥티드 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대되죠? 지난주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이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서 맞아요. 커넥티드 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저는 이 커넥티드 카 하면은 배트맨 배트걸이 타는 배트카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뭔가 네, 영화 속에서 저희는 상영될 것 같은. 그거보다는 더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죠? 이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피하세요? 얘기들을 미루시는지. 저희 그 학창 시절에 그 토요일 날 이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가방을 집어던지고 제일 보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예. 그 자동차가 키트요. 말을 하는 이제 키트요. 키트라는 키트. 자동차가 나오는 우리들의 그 프로그램인데요. 희망이었고요. 예, 맞아요, 그런 키트. 것들이 예. 이제 가시화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그 말하는 자동차였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까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던 네, 것 같은데. 얼핏 기억하시던데. 안 나시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이제 정말 그렇게 우리가 드라마로 보던 거, 영화 속에 보던 게 현실로 펼쳐질 텐데요. 말씀해 주셨어요. 권 기자님께서 MWC 2015 얘기를 하시면서 커넥티드 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할 얘기 굉장히 많죠? 사실 커넥티드 카는 네. 무궁무진한 얘기를 품고 있고 무궁무진한 시장 발전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스마트폰 처음에 등장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영주 씨. 정말 신세계죠. 그쵸. 이걸 못하는 게 없구나. 근데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의 시선은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전이요. 누가 쓸까? 이거 다 이게 뭐냐? 그쵸. 한때 그 좀 우리나라의 인터넷에서 유머 게시판 같은 커뮤니티에서 달구던 얘기가 있었는데 네. 2002년인가 3년도쯤에 한 커뮤니티에 누군가 글을 올렸는데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요만한 핸드폰에 나중에는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뭐 음악도 검색하고 다 된다고 얘기를 할 때 밑에 댓글들이 이제 다 네. 이런 다 네. 욕만 이제 좀 잔뜩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바로 10년 만에 이루어진 게 스마트폰이고요. 그리고 네. 스마트폰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PDA라는 기계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스마트카는 간단하게 커넥티드 카를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동차가 스마트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시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자동차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의 근간은 커넥티드, 그러니까 예. 무선이동통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TE가 됐기 네.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기반으로 자동차 안에서 누워서 인터넷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연결성이라는 하는 어떤 그 커넥티드 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 뭐 지금처럼 이렇게 주행을 할 때 바로 차선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완벽하네요, 필요한 정말. 앞에 있는 뭐 주유소라든가 지금 바로 나오죠. 딱딱. 그 주유소에 도착을 하기 전에 지금 내 자동차가 미리 측정을 하는 겁니다. 아. 연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와. 주유소를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럼 주유소까지 가는 길이 내 화면 앞에 떠요. 그리고 그 주유소가 지금 유가가 얼마를 판매하는지 뜹니다. 그런 게 진짜 궁금하잖아요. 조금 더 네. 가시면 얼마짜리 주유소가 있습니다라고도 다 안내가 다 나오는 거죠. 와, 정말 그리고 완벽하네요. 자동차에서 시동을 끄고 딱 내리면 지금 소유하신 뭐 주유비는 얼마를 소모를 하셨습니다. 뭐 네. 이런 얘기들.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 지금 현재 앱으로도 그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자동차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맞부딪히면서 만들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오늘 좀 많이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고요. 네. 자동차가 스마트폰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조금 쉬운데요. 네. 저 진짜 궁금한 게 커넥티드 카랑 스마트 카랑 달라요? 어떤 뭐 차이가 일단 있어요? 커넥티드 카를 조금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커넥티드 카는 좀 스마트 카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외부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네.
커넥티드, 그러니까 차량을 연결하는 이동통신 기술이라든가 뭔가를 이용해서 차량 연결성을 좀 더 강조를 해서 텔레매틱스 기술이라는 게 이미 자동차 업계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네. 그 텔레매틱스와 인포테인먼트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을 해놓은 게 커넥티드 카의 개념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좀 저희 나름대로 좀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놨어요. 예.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자동차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카, 요거는 스마트카. 사용자한테 편의성을 주는 기능에 치중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하나 일컫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기능이 또 있어요. 이걸 이제 지금도 많이 나와 있는데 ADAS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래서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소시언스 시스템이라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가 가는데 갑자기 내가 졸아요. 네. 아, 그럼 그럼 큰일 나죠? 차선을 이동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갑자기 울립니다. 차선을 지금 갑자기 근데 바꾸셨습니다. 그런 차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커넥티드 타봤어요. 카에 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운전자가 눈을 좀 오래 감고 있으면 또 네, 알람이 맞아요. 울립니다. 그러니까 예. 이 시야를 보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동차와 사람의 연결이 되어 있다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앞에 있는 빨간불과 파란불이 바뀌어 있는데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출발을 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네. 알려주는 거죠. 뒤에서 빵빵하기 전에. 그렇게 전에 예. 운전자한테 지금 파란불 바뀌었습니다. 출발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기능들이 이제 그 AS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텔레매틱스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카처럼 그 운전자의 편의성을 위한 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영화 자주 보셔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좀 좋아해서 어떤 거요? 다이아드 4에 보시면 예. 그 주인공 2명 남자가 네. 그 딸이 gat혀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BMW를 탈취하는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네. 그 차에 들어가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시동을 못 거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앉아있던 그 주인공이 에어백을 터트리면 네. 갑자기 전화가 걸리면서 BMW 차에서 고객센터와 통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장면이 네. 나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텔레매틱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급 상황이 발견이 되면 그 텔레매틱스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전화기가 없는데 자동차가 통화를 예, 시작을 예. 하는 거죠, 고객센터와. 그럼 그 상황에서 고객센터가 위치 정보를 갖고 와서 네. 그쪽으로 뭐 어떤 응급차라든가 이런 거를 보내는 건데 그 영화 내에서는 지금 당장 내 차에 시동을 걸어달라고 얘기를 예, 하죠. 예, 그래서 시동을 걸어서 가게 되는 뭐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텔레매틱스의 시스템이라고 그럼 보시면 텔레매틱스는요, 위성이랑 연결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쵸. 인공위성과 네. GPS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이동통신과 같이 연동을 그렇죠. 해 그 위치 기반을 갖고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네. 텔레매틱스라고 보면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허드라는 시스템이 좀 있어요. 이 네. 허드는 그 디스플레이의 여러 가지를 좀 갖고 오는 건데 뭐 이런 거죠. 내비게이션은 지금 저희가 보려면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유리창 위에 띄우는 겁니다. 아, 네, 네. 구글 글래스 그렇죠. 네. 아시면 구글 글래스 위에 화면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게 아니라 유리창 창문 앞편에 딱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 고속도로를 제가 달리고 있다. 네. 8차선이 쭉 있으면 8차선이 그대로 딱 나오고 예. 저기서 100m 앞에 가면 판교 뭐 IC로 빠진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딱 시선으로 나오는 너무 좋다. 거죠. 예. 전방만 주시하면 되네요. 그렇죠. 내비만 딱 옆에를 안 봐도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와. 근데 뭐 이제 이거에 대한 관련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방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높은 거 아니냐. 그게 있네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크게 보시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이 허드 시스템과 아까 전에 맨 처음 말씀드렸던 ADS를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스마트카와 요거를 조금 더 구분을 하시면 아마 그렇군요. 좀 더 설명을 하는 데 좀 편하실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왔는데 김기용 이사님께서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뭐 대부분의 설명을 다 해주셔서 네. 뭐 저는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해드리면 네. 커넥티드라는 영단어의 뜻을 아시죠? 그렇죠. 예,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게 그 기존에 있는 차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연결이 돼서 그 사람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네. 그런 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말씀하셨듯이 그 차량과 무선통신이 결합된 이제 텔레매틱스,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와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가 합쳐진 네.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각종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그 이동통신 무선 네트워크, 혹은 뭐 그 외의 것들이 그 외의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그 차에 소위 말해서 연결이 돼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제가 차는 뭐 운전을 하고 멀리 이동하는 수단, 네. 그리고 스마트폰은 뭐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은 그 통신을 하는 수단, 예. 뭐 영화는 뭐 제가 시간을 소위 말해서 죽이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거라고 이해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차 안에 연결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언제나 접속되어 있는 차, 뭐 이런 의미에서 약간 그 커넥티드 카라는 말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뭐 다른 말로는 뭐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스마트폰에서 그 활용하는 모든 것들을 차 안에서 그 집 안 거실에서 활용하는 것처럼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스마트폰 것- 위에 예. 이렇게 타고 타고 운전하고 있다.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좀 이게 재미있네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바퀴 달린 스마트카, 네, 그런- 스마트폰이라고 그런 했습니다. 캡처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폰 위에 사람이 타고 있는. 그렇죠. 실제 이미 자동차. 몇 가지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결국에는 스마트폰이랑 자동차랑 연결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예. IoT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사물과 사물이 연결돼 있는 맞습니다. 경우라고. 아까 예.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도 지금 다 사물의 정보를 갖고 와서 그렇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의 얘기인 건데요. 내비게이션에 있는 시스템은 사실 그 내비게이션의 위치 정보를 갖고 오려면 그곳에 사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다 IoT 연결이 그러네요. 되어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층수까지 나오게 되는 뭐 그런 내비게이션들도 있으니까요.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추가적으로 뭐 네. 혜수님께서도 이제 잘 아시는데 예. 그 되게 중요한 그 이슈입니다. 그 사물 인터넷. 사실 그 사물 인터넷 안에 이런 커넥티드 카도 같이 연결이 그렇죠.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쉽게 말하면 자동차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예. 그 통신 기술, 그다음에 그 사물 인터넷 IoT라는 네, 분야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M2M이라고 아, 그 M2M 은 머신 뭐예요? 투 머신. 머신 투 머신. 아, 그냥 그러니까 머신 투 네. 머신. IoT 네. 전에 다뤘던 게 M2M이라고 아, 얘기를 많이 결국엔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과 이제 기계와의 어떤 접속이 있는 것처럼 기계와 예. 기계와도 서로 통신을 하면서 그렇죠. 뭐 그런 환경들을 조성을 하고 이제 사람들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결과론은 그겁니다. 그 아까 물어보셨지만 커넥티드 카가 이제 왜 주목을 받고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될 거냐면 네. 이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영상에도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되게 쉬운 하나의 예인데 주유소에 들러서 예. 지금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잠깐 하고 다시 자동차로 돌아오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 모든 게 이제 차로 통합이 되면 차 안에 그냥 운전자는 앉아 있으면 나중에 결제까지 되는 거예요. 좋다. 스마트폰에 무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예. 동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인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 자동차 안에 어떤 센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하이패스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로 하드와이로. 하이패스 단말기와 인터체인지 간에 설치되어 있는 이게 사물과 사물이 통신을 하면서 빠르게 지나가도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개념으로 따지면 M2M이고 IoT고 커넥티드 카인데 모든 걸 포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전에 한번 저희들이 했었는데 사람의 개입이 없이 사람 없이. 그 편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네. 그런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커넥티드카의 그 목적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격 작전 네. Z였죠. 네. 그게 이제 현실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왜요? 모르는 척 하셔서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런데요. 어쨌든 이 자동차 자체의 그 산업 구조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신성장 동력이 되면서 좀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기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데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사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네. 이 커넥티드 카의 시장 규모를 지금 순간 뭐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조금 배제는 하고 싶어요.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가 조사되어 있는 걸 좀 발표드리면 그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를 따졌을 때 2014년 2년 전이죠. 4,624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보고요. 네. 2017년은 9,646억 원 정도로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배 정도. 예, 세계 시장 규모는 2013년에 22,800만 달러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7년 46,558백만 달러 정도에 달할 거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조사한 거는 다 예측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시장 규모 자체가 다 예측으로 움직이고 예상 범위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적어지게 하는 게 시장의 규모입니다만 네. 저는 이 커넥티드 카의 시장 자체를 전체를 통틀었을 때 네.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이 어떤 기폭제의 역할이 나온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기폭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애플의 아이폰 때문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뭔가 하나가 이슈가 돼서 터져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예. 네. 가장 핵심적인 거로 하나의 뭐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전기 자동차로 많이 유명한 테슬라를 네. 많이 선두주자로 좀 많이 보고 있는 이유가 예. 그것 때문인 거죠. 얘를 좀 눈여겨봐야 돼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테슬라는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아이폰을 좀 예를 들면 아이폰은 가장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좀 그런 거잖아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준다라는 네. 거. OS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업데이트되고 또 다음에 최적화되고 이런 것들을 잘한다라는 게 테슬라가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가만히 있는데 차가 업데이트가 돼요. 우와, 좋다. 그래서 주행자의 습관 같은 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발전 안 됐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전기를 간다는 건 일단 빼고 나서 생각을 한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습관 같은 거를 다 동기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습관을 바로 잡아주고 업데이트가 또 되고 또 되고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유류비가 네. 예를 들어서 정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같은 차를 타고 있는데 언젠가의 그 평균 연비는 뭐 1리터에 한 10km 간다면 갑자기 이게 한 15km로 올라가 있는. 우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진짜 정말 똑똑한 차. 뒤에 한참 뒤에 얘기이긴 합니다만 네. 그겁니다. 예. 스마트폰이 똑똑한 전화기잖아요. 예. 스마트카는 똑똑한 그래서 자동차입니다. 스마트카. 네. 예.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폭제가 될 거라는 예상이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그래요. 옛날에는 그 부유층에서 개인 비서를 이제 부리듯이 저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을 하다 보면 차를 대기시켜줘, 차 온도를 좀 맞춰줘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게 가능해질까요? 어떤 것들? 지금 당장 이제 우리 아나운서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일단 가능해질 그렇죠. 상황이 벌어지고요. 네. 저희 그 케이블 TV 프로그램 중에서 자동차를 다루는 그 모 방송사의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간단한 예를 좀 현 상황을 딱 짚는 거를 들어왔었어요. 네. 저희도 전에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그 자동차 안에 시동을 걸면 앱과 이제 실시간으로 연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무선 이동 통신을 통해서 연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네. RPM을 밟으면 앱에서 그래프가 나와서 RPM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RPM을 떼면 또 마찬가지로 내려가고 그리고 내가 이동한 거리 어디를 다녔는지를 지도 앱과 다 연동을 해서 보여주고 심지어 그 가끔 가다가 네. 남자분들은 술을 좀 과하게 드신 다음에 대리운전을 불러서 네. 차를 세워놓은 다음에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차가 어디 있는지 기억 못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럴 때 그 앱을 보면 마지막 주차 지점이 다 나와 있는 좋다. 거죠. 그러니까 바로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에서 문을 닫고 내리고 시동을 딱 끄면 앱에서 지금 현재 주유비는 얼마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게 현실로 지금 현재 사용되어 있는 상용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중요한 건. 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다 하나씩 들어와서 접목되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기자들끼리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얘기요? 스마트폰이 많이 나오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데이터 폭발되면서 아 요금 많이 나와서 이랬잖아요. 네, 요금 폭탄. 뭐 그런 거 갖고 자꾸 그러냐. 나중에 우리는 자동차에 다 통신 요금 내야 될 텐데 라는 얘기들을. 연관이 되니까. 언젠가는 다 그렇게 되기는 할 겁니다. 네. 네. 당연히 통신사 입장에서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렇죠. 요금을 내야죠. 월 그때가 얼마. 또 요금제 고르고 해야겠네요. 머리 실- 아프게. 네. 무슨 요금제 무슨 요금제.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재밌는 얘기인데 네. 자동차 리스 리스 받을 때 이제 얼마에서 일단 해야 이통사에서 되거든요. 네. 네. 결정하고. 뭐 그건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입니다만 아, 저희 미래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바로 지난 방송이었죠. 영조 씨가 되게 재밌는 얘기 하셨잖아요. 스마트워치 차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기아 자동차가 그 K3 전용 프리미엄이라서 스마트워치 내놨다고 네. 그래서 제가 막 자랑을 막 했잖아요. 네. 옆에 가면 차 문이 막 열려요 막 이러면서 네. 영주 씨는 그럼 뭐하러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냐. 그냥 사람이 옆에 저런 사람 가면 들었거든요. 알아서 차 문이 열리면 안 되느냐. 아유 그런 거 좋습니다. 그게 네. 결국은 바라는 커넥티드 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숙제가 있죠. 이 사람을 자동차와 어떤 방식으로 인증을 시킬 거냐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막 센서나 칩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결국은 되는 거 이제 아닐까요? 그 순간 또 영화가 되는 건데 그게 그런 바로. 거죠. 결국은 그 나중에 스마트폰도 그런 식으로 인식을 많이 하거든요. 센서를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어디 뭐 있고 그래서 네. 저는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 열쇠 꽂는 뭐 소켓에
지문 인식기를 달아서 그것도 가능하다. 지문 인식으로 자동차 문을 열 수도 있게 한다라든가 네, 예.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결국은 그 운전자, 그 사용자한테 과연 이 서비스가 필요하냐라는 것만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김 이사님은 어떤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아까 그 MC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 네. 부분이지 않습니까? 차량 온도라든지 미리 시동이 걸어져 있다든지 이미 이거는 다 되고 있습니다. 네. 커넥티드 카까지 갈 것도 없이 아, 그래요? 이미 이제 예. 기존에 있는 뭐 텔레메틱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저희 차량을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미 네. 그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좋은 차 타시는군요. 아닙니다. 부럽네요. 네. 그 H모 그 기업의 차를 샀는데 그 아마 뒤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블루링크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블루링크는 네. 그 H모 기업의 독자적인 서비스 아닐까요?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뭐 공조, 에어컨이라든지 네. 뭐 예를 들면 차량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근처에 가면 이렇게 차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이제 네. 인식을 합니다. 그거는 그 스마트 키를 이제 활용해서 하는 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가능하실 거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스마트폰과의 그 커넥티드, 그 연결성이 그렇죠. 굉장히 좀 높아질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이 이제는 그 스마트 키처럼 활용이 될 겁니다. 더 이상의 자동차 스마트 키를 위한 스마트 키를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 네. 스마트폰 안에 그게 내장이 돼 있고 예. 쉽게 말하면은 그 무선 리모컨처럼 스마트폰 안에 차를 움직이거나 어떤 편의 장치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돼서 소위 말해서 단말기처럼 이제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이런 스마트폰에 갖고 있는 모든 인터넷이나 무선 통신 기능이 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테더링 그렇죠. 기능이 좀 추가가 된다든지 테더링이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야 차가 시동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네. 다 이제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음성 컨트롤 그 기능이 네. 확보가 되면서 예. 이제 현재도 지금 활용이 됩니다. 네. 기아에서 나온 뭐 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버라고 음성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음성으로 이제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동 건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가능하게 될 거고 아직은 사실 인식률이 좀 떨어져서 지금 네. 활용도가 좀 적긴 하지만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확보가 된다면 굉장히 좀 활용이 높아지실 것 같고 안전성에서도 굉장히 높은 뭐 것들이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네. 뭐 저는 이제 뭐 특정 기업 하나만 얘기를 하면 좀 말이 안 되는데 그 블루링크라는 기업은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현재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기아자동차는 우버라는 시스템으로 또 내놨고요. 그리고 네, 우버. GM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온스타라는 또 이름으로 또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 포드는 또 이제 MS하고 같이 해서? 링크해서 싱크라는 어떤 서비스를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모든 것들 그 텔레메틱스 같은 경우는 예. 하나의 특정 기능으로 인해서 이미 자동차 업계들이 다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얘기는 그겁니다. 스마트카로 발전하기 위해선 텔레메틱스보다는 좀 더 똑똑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건 어떤 특정 기능들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뭐 흔히 얘기하면 자동차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운영 체제를 뭐 어떻게 할 네. 것이냐 뭐 이런 애플과 구글이 자동차에다가 전용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속 내놓는 뭐 네. 카플레이와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안드로이드 오토 네. 그런 것들도 비슷한 거고요. 그러면 국내에서 연결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또 구글에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단 그 텔레메틱스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몇몇 그러니까 사실 안 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사가 없고 모두들 하고 있는 서비스여서 뭐 이제 굳이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이제 운영 체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게 딱 대표적인 게 바로 두 개입니다. 그렇죠. 운영 체제라고 말하기까지는 아직 좀 다른 서비스들은 좀 미숙해서 네네. 이제 애플의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의 그 안드로이드 오토가 네. 먼저 있었죠. 카플레이는 지금 뭐 여러 곳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우디도 하고 있고 BMW도 하고 있고 벤츠도 하고 있고 약간 좀 프리미엄급들과 많이 서비스를 해서 연동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전에 애플워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애플워치를 발표하는 현장에서 팀 쿡 CEO가 뭐 우스갯소리로 뭔가 좀 커다란 비밀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선언하겠다. 네. 올해 내로 카플레이를 탑재한 자동차가 40대 이상은 나올 거다라는 봤어요. 얘기를 네. 했어요. 예. 아, 왜 그런 영어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얘기들을 하나하나가 지금 계속적으로 다 증폭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카플레이가 운영체제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멉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폰을 자동차 위에 좀 탑재를 편하게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폰을 차 안에서 좀 더 편하게 잘 사용하는 방법
요 정도로 보여야 될 것 같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더 편하게,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편하게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씩 시작을 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아예 그냥 뭐 그런 거 나올 수 있어요. 테슬라 OS에서 저희 운영체제 이번에 업데이트하면 평균적으로 뭐 연비가 2km 올라갑니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열광하고 사야죠. 근데 그럼요. 물론 테슬라에서 연비 얘기할 일은 없습니다. 네. 전기로 가니까. 그렇죠. 전기 네. 자동차.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운영체제 업데이트했는데 연비 올라간다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난리 나는 난리 거죠. 나겠죠, 진짜. 자, 그러면 뭐 현대자동차에서는 그 블루링크를 한다고 했고요. 네. 또 다른 운영 체계도 있죠. 뭐 MS라든지 뭐 리눅스 이런 것도 있고. 네네. 기아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또 뭐 우버라는 서비스를 아까 전에 다 내놔서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M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사님이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네. 되게 직관적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윈도우 인더카. 윈도우 인더카. 예, 오. 그 쉽게 말하면 지금 아무래도 PC 시장은 그래도 MS사가 가장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되게 익숙한 그 화면이 아마 그 차량에 탑재가 될 거고요. 네. 이게 직접 이제 그 차량에 윈도우 시스템을 이렇게 탑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윈도우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들이 네. 있었어요. 어. OS 화면은 이제 윈도우 이제 8 예, 예. 버전과 비슷한 형태로 좀 될 거고요. 네. 뭐 방식은 사실 기존에 있는 뭐 애플의 카플레이나 이제 구글의 그 오토와 같은 방식으로 네. 음성 인식이랑 이제 터치 스크린 이용 방식이 지금 될 건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협업 중인 자동차 부품사랑은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그 사실은 그 커넥티드 카드 결국에는 이제 그 스마트폰 그 애플 OS하고 그다음에 그 안드로이드 OS 그와 같이 그 OS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요. 그런 시장에서 아무래도 MS가 굉장히 좀 열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고 네. 아직은 뒤쳐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 부연 설명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사님이 되게 핵심적인 걸 하나 찝으셨는데 네네. 뭐 요게 조금 내용은 너무 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라는 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예, 예. 기억나시죠?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감압식이 먼저냐, 네. 정전식이 먼저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죠. 지금 이게 운영체제가 되고 자동차가 되면 운전자가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그 명령을 어떻게 자동차가 받아들이는 입력 수단을 뭘로 할 거냐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자동차 핸들이 키보드 달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음성 인식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장 그래서 빠르게 가고 있는 게 음성 인식 쪽. 그래서 뭐 음성 인식 아니면 터치다 예, 이거죠. 저 터치는 조금 아직까지도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스마트폰으로 한다라는 건데 네, 네. 스마트폰을 또 보려면 이제 운전하다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지금으로선 음성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행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제일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 가장 안전성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가다가 이렇게 뭐 하다가 1초 사이에 난리 사고가 납니다. 나는 큰일 상황이 나죠, 생기기 큰일 때문에 나죠.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런 터치나 그런 것들 없이 소위 말해서 팔다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그 음성이 가장 음성이 그 중요한 가장 부분이고요. 중요하죠. 근데 그렇구나.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담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인식률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개발 중인데 그게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예. 귀처럼 이렇게 모든 목소리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저희가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빨리 그 커넥티드 카가 지금 당장 나왔으면 좋겠어요. 운전 잘 못하시는 김여사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커넥티드 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IT 취업 함께 하시죠. 네, 공약 IT 취업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관련 분야 취업 방법들, 전략들 세워보도록 할게요. 김기경 이사님, 그 커넥티드 카 분야, 그 기업들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앞서 이 커넥티드 카의 그 구조나 이런 상황들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걸 감안해 보면 딱 떠오를 겁니다. 일단 그렇죠. 차니까 자동차 예.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그리고 스마트폰, 이송사. 뭐 IT 관련된 네.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부품사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통신하는 통신사들, 네. 그리고 구글, 애플 이 회사가 자동차 회사던가요? 아니죠. 아니죠. 예, 그 회사가 왜 자꾸 회사가 될까요? 그 연결- 플랫폼을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예, 네. 자동차
그리고 운영 시스템을 나중에는 이제 모바일 그 컴퓨터처럼 그렇죠. 활용을 하려면 그런 그 선진적인 OS라든지 이제 그 맞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예, 예. 사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은 자동차 회사가 아닌 이제 IT 기업일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무리 없이 이렇게 통신하게 하려면 통신사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커넥티드 카는 뭐 자동차 산업 같지만 사실 융복합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IT 쪽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 IT 쪽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T는 모든 영역에 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저희 프로그램은 아마 100년 후에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저희는 같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거대 통신사들, 예. 예를 들면 SK나 KT, 뭐 U+, 뭐 이런 통신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거대 통신사들은 물론이고, 네. 뭐 다음이나 뭐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이 그 거대 플랫폼을 갖고 있거나 그 IT OS를 이제 만들 수 있을 만한 네네.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거고요. 예. 차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IT 얘기, 통신 회사가 나오냐? 라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사실 커넥티드 카가 이제 그럼요.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자동차 시장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 커넥티드 카를 운영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안드로이드가 선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쓰이고 있는데 그런 쪽이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보면 일단은 자동차 기업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네, 그렇죠. 뭐 국내 뭐 자동차 기업 뻔히 몇 개 있는지 아시죠? 네. 예.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다음에 르노 삼성이라든지 네. 쌍용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GM도 있죠. 예. GM, 그리고 예. 아직은 뭐 쌍용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특별히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은 나온 게 없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앞서 있는 국내 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그 현대자동차, 이제 블루링크라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구매한 차량에서도 이제 블루링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네. 뭐 운전자에게 실시적으로 써봐야겠어요. 뭐 정보 같은 것들을 예. 주고요. 차량용 DB를 업데이트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제가 뭐 SOS 버튼을 누르면은 전화 연결이 됩니다. 콜센터와. 네, 네. 아까 잠깐 다이아드 4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실제로 네. 그걸 저는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어, 네, 정말요? 왜냐하면 그 네. 뭐 이것저것 등록을 할 때 SOS 버튼을 눌러서 거기랑 이제 콜센터와 함께 그렇게 연결해서 하는군요. 등록을 이제 했어야 되기 때문에 오. 그런 경험을 저는 해봤었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기본적인 부가적인 서비스 거기에다가 이제 스마트 커넥티비티라는 게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PC나 혹은 스마트폰, 노트북, 뭐 각종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차량 내에 이제 그 구축되어 있는 와이파이 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그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존에 가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는 차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뭐차 안에서도 모든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통신을 활용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시스템, 그 내비게이션 같은 화면에 이제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차량 제어라든지 뭐 멀티미디어라든지 주변 교통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이건 부분들이 있습니다. 컨텐츠를 활용하는 건가요? 컨텐츠를 포함해서 이제 네, 각종 포함해서. 이제 스마트 기기를 이제 네. 그 차량에 좀 이식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기아자동차는 우버라고 아까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네. MS와 이제 그렇죠. 공동으로 개발했던 건데, 네, 음성 인식으로 이제 오디오나 미디어 아직은 이제 그 차량의 안전보다는 이제 그 어떤 그 편의라든지 재미를 위한 부분들만 지금 포커스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르노 삼성에서 이제 모바일 텔레메틱스라 그래서 네. 이제 SK텔레콤하고 공동 개발해서 그 내비게이션으로 뭐 원격 제어라든지 도난 방지라든지 그다음에 원격 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네. 그러니까 르노 삼성에서도 이제 관련 그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LG 하면 어떤 부분이 떠오르시나요? 백색 가전이나 이제 스마트폰 정도가 떠오르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꽤 오래전부터 LG 쪽이 자동차 쪽 그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했고 실제로 네.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그 MWC에서도 네. 네. 그 선보였잖아요. 네네. 아우디랑 연동해서. 네. 예, 그래서 맞아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관심 네. 많으세요, 참. 아니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LG그룹이 사실은 이제는 자동차 부품사로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네. 그래요? LG화학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LG 전자나 SL 디스플레이에서는 이제 그 LCD 패널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냉장고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차량용 오디오, 그다음에 자동차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합니다. VENS라는 회사를 맞습니다. 인수해서 이제 그 관련 내용도 좀 하고 있고, CNS는 IT 구축 회사죠. 네.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쪽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인프라 구성이 돼야 이제 어디 있는지 가서 이제 충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속된 말로 테슬라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전기차 충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슈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설계까지 해서 다 해주는 뭐 이런 예, 얘기인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사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기계와 이제 이를테면
그 소프트웨어가 또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인베디드라는 표현을 아. 쓰는데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만 예. 그 인베디드 그 솔루션과 관련된 뭐 MDS 테크놀로지라든지 네. 여기가 이제 인베디드 솔루션으로 아마 사관학교로 이해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그렇군요. 굉장히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사실 아직은 인베디드 쪽으로 뭐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곳은 아직은 없고요. 네. 그 중에서 MDS가 그래도 제일 그 선두로 나서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물론 이제 차와 관련된 IT 쪽도 있지만 네. 그 근데 스마트 커넥티드 카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그 사고 났을 때 예, 사고 났을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예를 들면 차체가 굉장히 단단해야 되는데 네. 근데 연비 그래서 문제가 좋아야죠. 생기지 않습니까? 차가 네. 그 쇠로 들어가면 무거워지는 만큼 예를 들면 그렇겠죠. 파손이 적지만 예전에 디모사의 차가 참 무거웠었는데. 예, 아, 맞습니다. 그랬나요? 예. 기름 먹는 괴물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어. 예, 근데 그러려면 차도 가벼우면서 그다음에 주행도 되면서 이제 안전하려면 고강도의 어떤 그 무겁지 않은 제품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래야죠.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탄수섬유라든지 유리섬유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곽강을 받는데 네. 예를 들면 한국카본이라는 기업 한국 있거나 카본이요. 네. 예, 그런 기업들이 일단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광산업이라고 네. 그런 데는 이제 1,500억 규모의 이제 탄수섬유 공장을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상업화 생산을 해서 지금 짓고 있고요. 네. 효성 그룹도 이제 효성은 사실 건설과 엔지니어링 쪽에 좀 포커스가 돼 있는 거로 보이지만 네. 사실 본인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또 그런 쪽으로 좀 타겟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이렇게 그 차량 경량화를 위한 고강도 플라스틱을 만드는 예를 들면 그 쿠프라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도로나 이제 교통 환경이 좋아야 쓸모가 있지 사실 그럼요. 교통 체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의미가 않습니까? 없죠. 아무리 좋은 카도 키트도 그럼요. 예를 들면 막혀 그 있으면. 교통 체증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날아가면 안 될까요? 그것도 꼭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그건 아마 다른 블랙호크라는 혹시 네. 그런 헬기를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런 거와 관련된 시스템을 또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뭐 경봉이라든지 비츠로시스라는 잘 못 들어보신 기업이겠지만 네. 사실은 뭐 도로 쪽에 관련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이제 이런 어떤 테마를 이제 소위 말해서 개입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통지능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광역버스 시스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커넥티드 카와는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쪽도 성장을 좀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IT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든 통신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성장을 할 겁니다. 네. 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예, 예. 뭐 만도라든지 뭐 어. 한라공주라든지 그 SL이라든지 이런 대형 자동차 부품사들은 이미도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네. 앞으로 더 많은 비전과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커넥티드 카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 근데 이제 자동차 하면 예전에 쇳덩어리라는 이제 인식이 좀 있었지만 요새는 쇠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엔진이나 혹시 뭐 주요한 뭐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있지 거의 다 이제 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동차 안에 있는 정기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근데 그것들이 원활하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려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통신할 수 있는 인베디드 솔루션 소프트웨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필요한데 네. 당연히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인베디드 이제 예, 라든지 예. 펌웨어 개발하시는 이제 분들은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차량 경량화를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강도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화학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엔지니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연구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필요할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테슬라 말씀하셨지만 전기 자동차도 아마도 더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이제 커넥티드카의 개념과 좀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분들과 관련된 설계, 디자인, 개발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조그만 기업들이 기술력만 갖고 도전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더 이상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자동차 시장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데 조그마한 기술만 갖고 사실 먹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커다란 네.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예,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런 기반 기술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걸 팔거나 인수합병하거나 뭐 이런 예, 상황들이 예. 생겨서 그런 걸 할 수 있으신 분. 그리고 조그만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전문적인 CO라든지 CFO 이런 분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소위 말해서 자동차 IT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하셨던 분들 중에서 신지식을 갖고 있으신 모든 분들이 다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넥티드 카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필요 인력,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커넥티드 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필요한 업무 능력을 좀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조영주 캐스터가 IT 산업 구직자를 찾는 기업들 소개해 주신다죠? 네, IT 구직자 여러분들 위해서 취업 정보 전해드립니다. 엔터웨이 파트너스에서 웹 개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정규직 형태의 채용권이고요. 웹 개발 경험자, 비주얼 베이직 경험자, 그리고 학사 졸업 이상이신 분이 지원 자격에 해당합니다. 관련 전공자분은 우대해드린다고 하네요. 근무 희망하시는 분은요, 구문 이력서를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서류 전형에 접수됩니다. 엔터웨이 파트너스에서 이번에는 철도 신호장치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시험할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이 학사 졸업 이상 그리고 관련 설계와 시험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데요. 관련 전공자분들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장급에서 부장급까지 채용하는 건인데요. 지원 방법 역시 국문 이력서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인터제너럴 커뮤니케이션에서 2015년 소셜미디어팀 신입 또는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의 분들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 혹은 경력이 없으셔도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입사 지원은 취업 사이트 사람인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입사 지원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온라인 마케팅 회사 파인애플 파티알에서 경력직 웹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2년에서 3년의 경력을 갖추신 분 또는 온라인 마케팅 트렌드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갖추신 분 등이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데요. 인턴십 2개월 후에 평가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무 조건이네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지원해보세요. 클라우드 네트워크스에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신 분이 지원 자격에 해당됩니다. 지원 나이는 25세에서 34세까지고요. 우대 조건 다양하니까요. 해당되는 사항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상 IT 관련 구직 정보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어떤 분야이든지 취업이 끝은 아니겠죠. 특히나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에 맞는 사전 준비가 아주 필요하고요. 또 철저한 자기 개발도 따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직업 이 취업 커넥티드 카 산업에 대한 이야기, 취업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엔터웨이의 김기경 이사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매력적인 IT 취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직업 이 취업 다음 주에 함께 하시죠. 오늘 고맙습니다.